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인류의 운명이 걸린 정말 재앙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AI한테 모든 결정을 맡겨야 한다면요. 좀 공상과학 영화 같죠? 근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신타그마 C. 맞습니다. 바로 이런 초고위험 상황을 위해서 태어난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 우리가 쓰는 AI가 왜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찰이라는 아주 독특한 철학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시키는지 그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는 추론 에이전트들도 만나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가 AI랑 대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똑똑한 AI 모델들이 왜, 어째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거나 치명적인 의료 오진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 대부분의 AI는요, 그냥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가 뭘까 이걸 예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게 글을 자연스럽게 쓰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죠. 하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선 글쎄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이 예스맨 편향이라는 건데요. AI가 잠깐만요, 그 생각은 좀 위험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해도 그냥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틀린 생각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메아리 방에 갇히고 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AI가 진짜 정답보다는 정답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겉은 엄청 번지르르한데 막상 딱 까놓고 따져보면 논리의 뼈대가 통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랄까,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빠르고 매끄러운 답변을 내놓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문제인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어긋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초기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딱 한 발짝 들어섰을 때 아차! 하고 되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들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나옵니다. 바로 인지적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가 더 똑똑해지도록 일부러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재밌죠? 인지적 마찰.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I의 추론 과정에 일부러 반대 의견도 던지고 태클도 걸어서 최종 결과물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비효율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지적인 방역인 셈입니다. 이런 마찰은 정말 놀라운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험한 가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요. 둘째, 하나의 논리가 막혀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추론 경로를 여러 개 만들어 더 튼튼하게 만들죠. 그리고 셋째, 최악의 실수가 터지기 전에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신타그마 씨의 핵심 브레인, 바로 추론 에이전트들입니다. 모든 질문은 가장 먼저 거버너라고 불리는 일종의 감독관에게 전달됩니다. 이 거버너는요, 주어진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중대성,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확실성, 마지막으로 정밀함과 속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이 속도까지, 이 세 가지를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거버너의 진단은 압력 다이얼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로 딱 요약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앞으로 벌어질 내부 논쟁, 즉 인지적 마찰의 강도가 훨씬 더 격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는 3명의 전문가, 즉 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주의자는 논리에 빈틈은 없는지 아주 깐깐하게 따지고요. 경험주의자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하고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검증하죠. 마지막으로 혼돈 에이전트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를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전문가 팀인 거죠. 그럼 이 세 명의 전문가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걸까요? 지금부터 진실을 찾아가는 이들만의 아주 치열한 토론 방식, 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토론은 마찰 루프라는 5단계의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데요. 자, 보세요. 먼저 주도 에이전트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에이전트가 그 아이디어의 근거 자체를 공격해요. 그 증거 확실해? 이런 식으로요. 주도 에이전트가 이걸 잘 막아내면 이번엔 또 다른 에이전트가 논리가 전개되는 방식을 공격합니다. 근거는 맞다 쳐도 결론으로 가는 길이 틀렸잖아. 이렇게요.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해결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아이디어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신타그마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거든요. 지금 내린 이 최선의 결정이 미래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측하는 거죠. 이걸 시간적 파급 효과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미래 예측 필터는 바로 코브라 효과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찾아내는 건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줬더니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아예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미리 막는 겁니다. 두 번째 필터는 성공의 덫입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한 성공이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는 않을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인 가능성을 포기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터는 경쟁적 변화입니다. 마치 체스에서 내가 한 수를 두면 상대방도 다음 수를 두는 것처럼요. 우리가 내놓은 이 해결책에 대해서 경쟁자나 혹은 적대 세력이 어떻게 대응하고 심지어 이걸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을지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의 활용 점정은 바로 프사이 갭이라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논리라도 단 하나의 아주 작은 가정이 무너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이것이 딱 1%만 바뀌어도 모든 결론이 뒤집힌다고 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에게 그저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지만 신타그마 씨에게 질문은요, 전체 추론 과정을 지배하는 하나의 헌법과 같아요. 이제는 사용자가 모든 걸 일일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내 생각엔 오류가 없습니다 하고 증명해야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다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만약 우리의 AI가 이처럼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단련하면서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지적인 무결성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재앙적인 문제들을 다시 테이블 위로 가져와서 해결을 논의할 수 있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